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입에는 좋은데 몸에는 안 좋은 거. 그 음식물을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음식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들이 피를 만들어요. 이 피를 어디서 만드냐면 소장에서 만들어요. 소장에 보면 작은 융새가 쭉 나 있어요. 융새 돌기들이. 거기에서 이 영양을 흡수하고 피를 만드는 일을 하고, 거기서 또 나중에 걸러져서 또 100kg을 만들고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된다는 거.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살을 만들고 좋은 뼈를 만들겠죠? 예. 자, 우울증.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75세 정도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다 우울증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 넘으면 거의 우울증이 오든지 알츠하이머가 오든지. 그것이 음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55세 안팎의 성인 3,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구도로 나누어서 5년 뒤에 우울증 발병률을 조사했는데요. 튀김 음식, 가공육, 당분이 많이 포함된 후식, 고지방 유제품 등의 가공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과일, 채소 등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58%는 높았다. 안 좋은 음식이 딱 나오죠? 그냥 이런 걸 먹고요. 그럼 막 딱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안 먹지. 근데 조금씩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튀긴 거. 사실 우리가 튀겨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 건강식으로 하면 살짝 이렇게 전 같은 거 할 정도지 튀길 수 있는 음식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음식은 안 해도 되지만 했어도 안 되지만 사 먹었어도 안 돼. 튀긴 거 많이 줘. 뭐 있어요? 도넛, 그 다음에 가메기, 요즘 휴게소 가면 다 있더라고. 감자도 튀기고. 이게 전부 너무너무 해로운 거예요. 과자도 보면 감자 선에 고구마 선에 전부 튀기고, 야채도 보면 야채만 팔아요. 튀겼어. 튀겨놓으면 말릴 필요 없거든요. 튀겨버리면 다 바삭바삭해지니까. 그 공기 안 통하도록 딱 해놓으면 아삭아삭하죠. 근데 그게 전부 좋은 게 아니라 채소를 가지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따라가지고 또 나빠지는 거예요. 가공육, 버터, 치즈 이게 다 그런 거죠. 당분이 포함된 후식, 고지방 유제품 등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이 채소나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가 이렇게 58%나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았다. 혈전 생성 최고의 식품이 뭐냐? 혈전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빼는데 자꾸 만들면 돼요? 공급이 안 돼야죠. 저 위에 공장이 하나 들어서더만은 공장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 냇가가 다 오염이 되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청소합시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공장의 사람도 다 나와가 청소를 다 했어요. 깨끗하게. 근데 그 공장이 계속 폐수를 흘러보내면 청소 하나 많아져. 여기 태면에 와서 혈전 제거하는 공장 처리를 해줬는데 가가지고 또 공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류와 자극성 식품. 육류와 자극성. 육류만 아니라 생선도 다 포함돼요. 식물이 아닌 거는. 이런 종류들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품들이 신체 조직의 연죽창이라는 끈끈한 체, 염증성 체액으로 가득하게 하며 저질의 혈액으로 만든다. 저질의 안 좋은 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끈적끈적한 그 연죽창 체액, 염증, 그리고 안 좋은 피가 되니까 이게 다 혈전이잖아요. 이거 혈전을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고기예요, 고기. 육류성, 생선, 해, 이런 종류도.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 맵고, 짜고. 이 자극성이 있는 거. 양파, 대파, 쪽파. 이런 자극성이 있는 것들이 열을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혈전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혈전들을 만들면 기계가 막히는 거죠. 막혀서 다 문제가 오잖아요. 어디가 제일 먼저 막혀요? 예? 모세혈관이 제일 먼저 막히죠. 그 모세혈관이 막힌 걸 알아요, 몰라요? 못 느껴요. 나중에 이제 큰 혈관이 막혀야 안다고. 그 전에 나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내 몸은 계속 막혀가고 있고 세포가 병들어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끈적끈적한 이런 저질의 혈액들이 어떻게 모세혈관을 통과하냐고요. 모세혈관이 여러분이 있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을 더 쪼개놓은 거예요. 10등분. 머리카락 하나를 잘게 10가닥으로 만드는 거예요. 10가닥.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게 모세혈관이에요. 거기에 적혈구도 동그랗게는 통과가 안 돼요. 길쭉하게 변형돼서 들어가요. 근데 이런 피가 갈까요, 못 갈까요?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병이 있다 없다? 병이 없어요. 근육에도 모세혈관이 있죠. 뼈에도 있죠. 간에도 있죠. 신경세포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그 모세혈관이 막힌 것이 결국에 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의 99%는 모세혈관이 문제다. 심지어 세균이나 점연성 바이러스도 모세혈관이 막혀 있지 않으면 다 대체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면역성이 아니에요. 면역성은 또 다른 거고요. 면역성은 결국에 피가 가야 면역성이 있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잖아요. 어디에? 피 가운데 어디에? 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피가 잘 못 가면 또 이런 저질의 혈액이 된다면 면역성이 없는 거죠.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정말 몸을 치료하려면 모세혈관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원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발을 검사해보면 모세혈관이 지금 많이 막혀 있는데도 본인은 몰라. 심장이 막히면 그걸 먼저 처리하면 큰 문제가 안 와요. 간도, 신장도, 눈도, 머리도 이런 거 미리 보고 다 조치를 하면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예방을 해도 이러한 걸로 또 채우면 안 되는 겁니다. 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다 막아요. 우리 뇌세포에, 뇌신경세포에도 모세혈관이 다 있어요. 이런 데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안테나가 있어요. 그게 뇌신경이에요. 그게 막히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지성소, 이 머리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전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걸 빨리 막아 놓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성전을 훼손시키는 거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막 공격했듯이 오늘 누굴 공격해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고, 건강. 아토피 환자의 피부 보습과 가산화지질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 피부의 바깥청의 외피라고 생각하세요. 외피. 그 다음에 수분이 있는 여과기를, 외피를 살짝 뺏겨서 놓고 그 위에다가 수분이 있는 여과기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유리를 딱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은 저 유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은 안 돼요. 아토피도 그렇게 했어요. 아토피하고 정상인 분들을 다 했는데 밑에 유리가 있어요. 얇은. 그 위에 수분이 있는 여과기, 수분을 묻혀놓은, 똑같이 묻혀놓은 여과기가 있어요. 그 위에 피부에 그 층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토피 환자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저 여과지에 있는 수분이 어떤 사람이 빨리 증발했는가? 그 실험이에요. 아토피 환자들의 정상인의 결과가 아토피 환자의 수분이 급속히 증발한다. 정상인은 각질층 위에 가산화 지질을 치렀는데 결과는 수분 공급이 증발돼요. 가산화 지질을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이상이 없어. 그 문제는 가산화 지질이죠. 이 가산화 지질을 많이 만드는 게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이죠. 식물은 그런 거 많이 안 만듭니다. 이것은 가산화 지질은 활성산소와 포화지방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튀긴 음식들, 그런 동물의 기름들, 이게 다 그거죠. 근데 아토피가 있으면 저 유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수분이 잘 공급되고 증발해도 공급이 잘 돼요. 그 아토피 환자들은 보면 이 피부를 보면 어때요? 수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칠거칠하고 건조되어 있지. 그것은 수분이 공급되는 것보다 증발이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활성탄 수치나 욕조에다 수트를 넣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소독한다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수찜질 팩을 붙여도 안 돼요. 아토피 환자는. 숟가락 떡을 해서 붙여도 안 된다고요. 왜? 숯은 수분을 굉장히 빨리 없애잖아요. 흡착해버리잖아요.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그러면 각질층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주 원인은 뭐냐 하면요. 외피를 통해서 수분이 굉장히 빨리 증발하는데 외피 안에서 수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근데 그 수분을 누가 공급하죠? 피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피가 가까이 있는 그 부분에 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거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피가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피부가 이미 오염돼가지고 모세혈관이 다 막혔다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수분이 잘 나가도 정상적으로 수분이 공급이 잘 돼요. 순환이 되니까. 결국에 다 이게 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막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이 제일 안 좋은 게 고기 종류. 가산화 지질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식품들이 식물성 기름, 이런 종류들. 이 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튀겨서 먹고 하면 안 되죠. 가공식품, 가공된 스낵, 육류, 유제품, 가공된 지방, 이러한 것들이 가산화 지질을 많이 만들어요. 이걸 가산화 지질이 많으면 못으로 말하면 녹이 금방 썰어버리죠. 세포가 산화가 돼요. 혈액도 그렇고. 이런 음식들은 하면 할수록 혈전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왜 생성이 되냐? 이런 요인들이에요. 근데 그 활성산소가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 좋은 부분이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신호 전달 체계를 하고, 문제점은 뭐예요? 이게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와 조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특정한 음식 하나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물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잘 드시면 돼요. 고기는 안 돼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식품들을 보면 이게 포화지방산이에요. 이건 불포화지방산이고.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더하기 활성산소는 뭐가 나와요? 가산화지질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또 항생제도 안 듣는 끝판왕. 슈퍼 세균이 나왔어요. 항생제 말 안 듣습니다. 가장 이 지구상에 강한 항생제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항생제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에요. 한국이 지금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 복사를 해놨어요? 확장을 해놨어요? 복사? 그리고 우리나라가 30.1인데 네덜란드는 10.1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소를 키우는데도 뭐 소나 돼지나 닭 이런 걸 키운 걸 보면 좁은 우리 안에 병이 생기면 금방 다 영향을 주니까 항생제를 많이 써요. 사료에다. 계란, 닭 사료에도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고 소나 돼지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 항생제가 없어지나요? 그런 고기를 먹고 그 항생제를 먹은 짐승들이 배설을 하는 오줌, 변들이 그름으로 또 나와. 그게 항생제가 그대로 다 식물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준 항생제가 고스란히 우리로 들어와요. 결국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대로 많고, 식물은 식물대로도 들어오고,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생제를 자꾸 쓰면 나중에는 항생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항생제를 써도 말 듣지 않는 병들이 막 출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기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었다. 항물질이. 육류 가공 시에 사용이 허가된 화학물질이 약 2,700여 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미국에서 소를 딱 잡으면 얘를 잡아서 냉동실에 해가지고 한국까지 실고 가요. 또 한국에서 선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또 한두 달이 걸려요. 그걸 또 하역해서 또 판매소로 다 가야 돼. 이게요, 그 수송 과정에서만 들어가는 이런 화학 물질이 많고요. 고기 자체도 아무리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냉동을 시켰다 하더라도 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얘들이 뭘 가져오냐 하면 바로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아민. 이게 심각한 거죠. 특별히 니트라시아민.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암을 다 만들어요.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이런 햄, 소세지, 가공육 이런 거는 전부 아질산염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저렇게 뻘겋게 보여요. 원래 고기는 금방 짐승을 잡아서 봐도요, 저렇게 빨갛지 않아요. 저건 덜해요. 고기를 파는 식육 코너에 가보면 불도 빨간색이고, 고기도 아주 빨갛게 더 싱싱해 보여요. 그 싱싱해 보이라고
그 탱크 물에다 집어넣었다 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질산염하고 아질산염이에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에게 실험을 했어요. 이 ppm, 니트로아시아민은요, 이 ppm 극소량인데도 바로 암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요, 그게 엄청납니다, 양이. 자, 이것은 여기서 연구해 놓은 것입니다. 니트로사민, 주요 인자 쭉 나왔죠? 이게 전부 암을 일으킨 걸 이렇게 다 써놨어요. 오염 경로, 니트로사민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여기 다 나와요. 젓갈도 있고 다 나와요. 자,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서 니트로사민을 시험했는데 니트로사민은 현재 그 종류가 300여 종으로, 이야, 동물 실험에서 90% 이상이 뭘 가져온다?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90%. 생화학적 특성, 의류 및 육류, 치즈, 향신료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며 자연 발생, 비의도적, 사람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저런 거 안 써야죠. 자, 또 국민병, 고혈압 치료, 고기와 생선을 줄여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다 고기, 계란, 우유, 햄, 치즈 그런 것들이에요. 맞죠? 버터 이런 종류들. 근데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혈압 당뇨도 음식물만 바뀌어도 절반 이상을 고쳐요. 칼슘 영양제가 심장병을 가져온다.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1만 2천 명을 노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6천 명. 두 그룹으로. 6천 명은 진짜 칼슘 영양제를 주었고, 나머지 6천 명은 가짜 칼슘제를 줬어요. 이 칼슘제가 아니에요. 먹였는데, 가짜 칼슘 영양제를 먹은 사람보다 진짜 칼슘제를 먹은 사람들이 심근경색 30%, 심장병 사망 13%, 뇌졸중이 10%더 많은 거예요. 근데 칼슘이 괜찮은 줄 알죠? 동물성 칼슘은 도움이 안 돼요. 동물성 칼슘들은 산성이에요, 알칼리예요? 산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동물의 고기에 근육이나 이 살의 산성도가 높을까요? 뼈가 산성도가 높을까요? 소 옛날에 보면 소 먹고 소 뼈를 또 확 우려서 먹잖아요. 뼈가 산도가 많을까요? 고기가 살이 많을까요? 뼈가 훨씬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고기에 뼈를 가지고 칼슘들을 만들어 놨다고요. 아니면 굴 껍질 그런 걸로. 그러면 그런 종류들은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칼리로 중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중화가 안 돼요.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분을 넣어야 돼요. 무슨 성분을 넣어야 되냐 하면 석회. 다시 말하면 칼슘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고, 칼슘. 그래서 어디에 칼슘을 뽑냐 하면 우리 몸에 칼슘이 있죠? 뼛속에 있는 칼슘, 석회를 뽑는 거예요. 그걸 뽑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가다 분비시키는 겁니다. 갑상선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걸 뽑아서 석회를 뽑아가지고 희석을 시키면 알칼리로 바뀌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그 석회 돌가루와 뼈가루가 어디로 가냐고요. 얘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뇌, 수체, 대뇌, 간뇌, 저인데 오시는 분들을 조사해보면요. 대부분의 머리에는 석회가 가득 차 있어요.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 100명 가운데 그래서 두세 사람? 제가 기록해놓은 그 검사하고 기록해놓은 걸 한번 잘 봐요. 뇌와 수체, 대뇌, 간뇌, 소뇌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대부분. 10kg 차 있다고. 그게 점점 굳으면 돌이 되는데. 머리에 돌이 되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기억력이 다 떨어지고, 손해가 심하면 손해 유식증이 오는 거고. 유식증이 얼마나 무슨 줄 아세요? 근육이 있어도 하나도 못 써요. 중뇌에 문제가 오면 파키선이 오는 거고,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대뇌 쪽에 문제가 오면 감정이 싹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스테리 증상이 오고, 뭐가 들리고 보이고 미치는 거지. 이런 종류들이, 식물 속의 칼슘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얘들은 고스란히 흡수가 돼요. 식물에 칼슘이 많은 게 뭐라고 그랬죠? 예? 뭐요? 식물에 칼슘이 많은 게 뭐예요? 아니지. 참깨 많다고 그랬잖아요. 참깨, 들깨 말고. 들깨는 혈전을 높이는 데 좋아요. 오메가가 많이 들어있거든. 암에도 그런 게 좋아요, 들깨가. 그래서, 그 다음에 콩에도 많고, 콩에도 칼슘이 많아. 이런 종류는 우리 몸에 들어가도 그대로 흡수가 돼요. 멸치, 우유, 고기, 생선 이런 데서 오는 칼슘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해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실험했어요. 이번에는 1,000명을 5년 동안 또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칼슘 문제로 골절이 26건, 칼슘을 안 먹는 사람들이, 칼슘 영양제로 인한 사망은 37건. 그러니까 6,000명의 한 그룹은 가짜를 먹였더니 칼슘제를 안 먹으면 26건의 골절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안 먹어서 온 건지 나이가 많아서 온 건지는 정확히 몰라. 어쨌든 골절상이 26건, 뼈가 부러지거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칼슘제를 계속 먹은 사람들은 사망이 몇 건이요? 그러면 26건의 골절이 났지 37건의 사망을 가져온 이걸 왜 먹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요, 전 세계 또 이걸 또 해결하는 깨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경북 포항에서 말이죠. 작은 중소기업이에요. 이 칼슘제를 세포 안으로 다 집어넣자. 넣어버리자. 그걸 넣는 그릇이 나노예요, 나노. 나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서 세포 안으로 탁, 뼈 안으로 넣어버려요. 기발한 착상이지. 그런데 그게요, 엄청난 인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수천억을 준대도 안 파. 기술을 안 파. 나노.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노 그릇에 삐틀을 실어서 집어넣는 방법을. 그 나노 그릇이 삐틀을 실고 세포 안에 집어넣는. 언젠간 되겠죠? 그럼 치료가 빠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받아들일 때는 안 좋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방법을 만들어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육지에 사는, 냇물에 사는 고기들을 간하지 않고도 구워서 먹어보면 짠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금기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붕어를 갖다 놓고 바다 소금을 갖다 실어보면 죽어요, 살아요? 물이 있는데도 죽어버려요. 물에 타도 죽어버려요. 그럼 바다에 짠물을 먹고 사는 고기를 갖다 놓고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에 있는데. 바닷물 뜯어 놓고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소금을 갖다 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자, 몸에 가지고 있는 염도보다가 밖에 염도가 많으면 안에 염도를 다 빼버려요. 땡긴다고요. 짠 쪽에. 그 죽는 거예요. 그것이 육지의 고기든 바다의 고기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이 좋다 해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쁜 거죠. 소금을 입으로 넣어서 먹게 되면 세포 안에 뭘 다 빼요? 염도를 빼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링거 주사,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있더니 소금이 들어있더니 그 링거 주사를 혈관에 놓잖아요. 그건 괜찮잖아요. 안에 넣어버리니까. 근데 밖에서 하면 안 돼.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몸이 거부할 때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장 쇼크를 막아라.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쏙 들어가는 말이죠. 이게 오히려 돌연사를 가져오고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기를 안 먹어도 생길 수 있어요. 뭐 하면? 저녁 식사를 많이 하면. 그래서 저녁 식사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과일이에요. 과일. 뭐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과일만 그렇게 드셔가지고는 고지혈증 안 생깁니다. 가지고 있는 고지혈 약 하나 안 먹어도 다 없어져요. 근데 고지혈증에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계속 먹으면요, 결국에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몸속에 기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에는 혈관에 딱딱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자, 단백질.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다. 우리 몸이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단백질이 굳이 고기에만 많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식물이 훨씬 많아요. 고기에는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거고, 식물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맞는 단백질이고. 그럼 우리는 꼭 보면 뭐가 많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맞습니까? 우유 3g, 100g당 단백질이, 닭고기 20.7, 돼지 20.7, 소고기 22.8, 계란 12g, 굴 14g, 고등어 19.1, 명태 20.3. 요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대두콩 얼마죠? 45.7, 햄프시드 36, 호박씨 32, 아몬드 21.26, 대두 45.7, 콩나물 삶은 거 4. 삶아버리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져요. 연두부 4.7, 서리태공 24g, 마늘 9.2, 현미 8g, 냉이 4.7, 냉이 많죠? 케일 3.3, 참깨 50.9, 들깨 17.7, 땅콩 25. 여러분, 엄청 단백질 많은 게 많잖아요. 이 좋은 거 나눠놓고 말이지. 고기를 꼭 거기서 찾는다는 거는 변명이지. 그 습관되어 있는 고기에 대한 그 버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입에 맞는 음식이 있다. 입에 맞는 음식을 사용하면 망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각 기능들, 감각 기능들이 향상되어 왔습니까? 퇴보되어 왔습니까? 퇴보되어 오잖아요. 계속 타락해 온다, 타락. 잘못된 음식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먹으면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점점 더, 나중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자극이 떨어지니까 더 짜고 맵고 하는 걸 원하죠. 마약을 쓰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각 기능, 감각 기능이 호소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채소와 야채와 과일과 견과와 곡류 종류예요. 근데 우리 몸이 입이 원하는 음식들이 주로 뭐예요? 튀긴 거, 새우 튀긴 거, 감자 튀긴 거, 까베기, 도나츠가 참 다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생선, 육고기, 치킨. 그러니까 치킨이 얼마나 해로운 줄 몰라요. 치킨은 해로운 게 2중, 3중 거야. 닭을 먹이는데도 500g만 딱 되면 팔아야 돼. 500g. 500g 빨리 500g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원가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닭 사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소도 고기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걸 먹여서 빨리 살을 찌워야죠. 살을 찌려고 하면 닭이 많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운동을 많이 하고 날아다니고 살 안 쪄요. 그렇다고 해서 칸막이 작은 A4 용지 크게 거기에다 칸막이가 키우면 동물 보호하는 데서 난리가 나요. 그 어떻게 하냐니 그래 안 해. 넓은 곳에 말이죠. 안에다 전부 풀어놔요. 그리고는 물과 모이를 줄 때 불을 딱 켜요. 그럼 막 닭들이 탁 자다가 일어나. 그럼 그걸 먹이는데 30분이 지나면 불을 꺼버려요. 불이 없어지면 얘들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움직이질 않아. 그 살이 빨리 붙는 거야. 그 500g 되면 그놈을 가져갔어. 어떻게 하죠? 자동으로 그냥 씩씩 돌아가면 그냥 털이 다 달아나 버리고. 닭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옷은 군데가 안 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 그리고 옷도 뭐 날아갈 것도 없어요. 그렇게 키운 닭들이 보면요, 뱃살이 빨간색이 아니야. 힘이 시루해. 빨간색이 아니야. 여러분 시골에서 먹이는 닭들 한번 봐봐요. 이 뱃살이요, 빨간색이야. 뱃살이 빨갛지 않은 색은 전부 병든 닭들이라고. 그걸 만약에 5년, 7년 키우면 전부 암 걸려 죽어요. 그런 닭들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키워서 500g 되면 먹어야 돼. 근데 날개도 보면 전부 잔털이 다 빠지고, 굵직굵직한 큰 털만 남아있어. 날아가라면 날지도 못해요. 그 병든 닭들이야. 원래 닭은 건강하면 날개가 딱 따라붙어 있어요. 병들면 쭉 늘어져 있어요. 모든 조류는요, 건강하면 날개가 딱 붙어 있어요. 병든 거는 쭉 쳐져 이렇게. 그런 닭이에요, 그런 닭. 그 병든 닭들을 살만 키워가지고 500g 되면 갖다 그냥 휙 돌리면 그냥 털 다 달아나고, 그러다 창자해가 빼버리고. 그 창자를 일일이 못 하잖아요. 따로 구분 못 하잖아요. 그 창자 빼다가, 창자 뭐예요? 뼈다귀, 창자, 닭, 뭐 이런 걸, 그런 걸 다 모아서 뭐 하죠? 사료로면. 배합 사료. 소를 먹이고. 소가 원래 그런 거 안 먹거든, 원래. 배합 사료를 해놓으니까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을 어떻게 해요? 그 닭을 또 튀기죠.
구석일 때 콜라처럼 검은색 계통이 나도록 그걸 타요. 그래야 이게 구워지면 노릿노릿하게 맛있어 보이거든. 네? 그래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뭐 해요? 양념. 바로 낮에 뭐 케찹이지 뭐지 뻔한 것도 바르고 말이야. 먹기 좋게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뼈다귀 발릴 필요 없어. 다 해가지고 나오니까. 여기에 산솔면이 그 시골 구석인데도 우리나라 최오지인데도 거기 가봐요. 치킨집이 있어. 곳곳에 다 있어. 여름철에 가보면 치킨집이 줄로 서 있어요. 애들이 그 어른이고 다 좋아해. 그 치킨 양념해 버리죠. 그 고기를 튀긴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뭐 치즈를 바르고 버터를 바르고 땅콩까지 그다 뿌려가지고 말이죠. 입에는 좋죠. 몸은 병들게 돼 있어요. 이런 잘못된 이 음식 문화를 깨뜨려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그런 일을 개혁해야 됩니까? 태면에 오신 태면의 가족들이 해야죠. 여러분은 다건강의 회원이에요.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여기 출혈을 안 해요. 맞죠? 다건강의 회원으로서 앞으로 그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잘 알려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일에 같이 협조해서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일이지. 아셨죠? 기도하시고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건강, 우리 모두 건강이잖아. 다 건강이라는 게. 모두 건강을 위해서 계속 전진. 아멘? 그 건강은 전인 건강이에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